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장 돈이 흐르는 방향, 저희 머니트렌드와 함께 찾아보시죠.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다시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 2개가 있는데요. 미국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또 한인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크게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솔솔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의 투자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들 그리고 주목받는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 머니트렌드도 역시 그런 종목들 그리고 그런 섹터들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어떤 종목들 그리고 어떤 섹터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방송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황 먼저 살펴보시죠. 미국 증시가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로 하락한 데다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커지면서 양지수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96% 하락한 2317.7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에 항공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12% 하락한 750.7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시장 수급 동향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 추가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개인만 홀로 2,677억 원 매수세 보여줬고요. 기관은 2,388억 원, 외국인은 445억 원 코스피 시장에서 덜어냈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만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개인이 3,059억 원 매수를 했고 기관이 1,325억 원, 외국인은 1,551억 원 매도세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감 시황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5일 만에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잠시 멀어진 듯했던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죠.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4 그리고 BA5가 우세종이 된 데 이어서 인도 등지에서는 전파력은 더 강하고 면역 회피를 더 잘하는 BA2.75 변이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하위 변이의 확산이 위중증률이나 사망률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거란 입장인데 미국과 영국 등지에선 확진자 추이에는 별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 비율은 50%가량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머니트렌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시죠. 한동안 급격한 내리막길을 내달리다 숨을 고르는 듯했던 우리 시장이 또 한 번 아래쪽으로 큰 보폭을 내딛었습니다. 이유를 찾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요. 내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사상 첫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하고요.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1,316원을 기록하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3일로 다가온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는 어떤가요? 백악관까지 나서서 꽤나 높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시장 또 한 번 브레이크가 망가진 것처럼 내달리게 되는 걸까요? 자, 머니트렌드에서 함께 머리 맞대어 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머니트렌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투자를 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날은 없다지만 또 이렇게 금통위를 앞둔 중요한 날 이정수 파트너 모시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도 네. 시작 전에 시청자님들께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일단 아까 이제 지표는 어느 정도 말씀 주셨으니까 내일 9시 반이에요. CPI 지수. 그래서 내일 저녁 9시 반 소비자 신뢰지수 미국이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미국 시장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 뭐 금토기도 있겠지만 바로 우리나라 옵션 만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 만기 때 또 흐름도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 시장의 저점이 깨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서부터 제약주들 흐름들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토요일 날 대전 강연회가 있었죠. 이번 주는 없습니다. 강연회가.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의 대전 강연회에서 IT의 비중을 줄이고 제약주와 그다음에 또 하나의 섹터, 그 섹터는 지금 이제 사료주 쪽인데요. 어쨌든 제약주와 이 사료주 쪽, 인플레이션 관련주 쪽, 그다음에 제약주 이쪽의 비중을 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토요일 날 대전 강연회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 제약주가 강하기 때문에 제약주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지난주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눌 겁니다. 만약 시장이 좀 불안하시다 그러면 이따가 제가 뭐 시장의 흐름들을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뭐 시장도 잠깐 뭐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아직 시장 저점 깨진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제약주를 건들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 사료주들도 먼저 건드렸다가 아마 엄청 깨지고 있을 겁니다. 이제 타이밍인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이 이제 조선주, 건설주, 뭐 철강주, 뭐 증권주, 은행주부터 해서 IT도 마찬가지고 물려서 지금 꼼짝 못하고 있을 텐데 움직이는 섹터만 움직입니다. 일단 제약주가 강하다는 것만 일단 여러분 아셔야 되고 제약주 쪽을 섞으면서 사료주나 인플레이션 관련주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또 그 흐름이 이제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이에 지수가 저점이 안 깨진다라 그러면 그쪽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쪽과 사료주들 이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이 시장을 매매 시장으로 잘 풀어나가는 뭐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해드릴 테니까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굉장히 풍성한 이야기 해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도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머니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주들 지켜봐라라고 지난주에 출연을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는 이슈가 또 한 번 불거졌습니다. 자, 따라서 제약주들, 특히 백신주들 그리고 치료제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흐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지난번에서도 이제 셀트리온서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이제 재확산이 돼. 그때는 지난주 왔을 때는 초기의 흐름이었었어요. 근데 종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계속 그쪽이 바닥에서 많이 들어 올리는 흐름들을 보여줘서 이 흐름이 쉽게 끝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난 이제 코로나가 막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 40만 명 이렇게 피크를 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이쪽을 이제 끝물에 공략을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랩지노믹스라든지 나노엔테기라든지 휴마시스라든지 끝물에 공략했던 사람들은 2월 달 이후에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려가지고 이제 제약주는 쳐다도 안 볼 거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마 마음을 그렇게 먹었을 거란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약주 쪽으로는 향해서 오줌도 안 누는 뭐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이제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약주를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항상 주식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외면하면 거꾸로 잘 갑니다. 그래서 이거 청개구리 기법인데 그래서 잘 가는 건데 그래서 흐름을 보면 과거 2월달, 3월달에도 뭐 표역 종목으로 들였었던 종목이고 여러분들한테도 매매를 시켜갖고 수익이 냈던 쪽이에요. 물론 3월달에 다 끝나버렸지만 자 휴마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휴마시스. 자 휴마시스 최근 바닥에서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앞전에서도 엄청 잘 갔죠. 근데 여기가 피크였습니다. 피크를 찍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5월달에 잠깐 봤는데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 건들지 않다 보니까 바닥에서 계속 지금 올라가는 게 지금 한 달 이제 딱 돼가는 것 같은데 한 77% 정도가 올라갔는데요. 좀 의미 있는 흐름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 정고점을 거래를 실으면서 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제약주도의 흐름들은 좀 더 강하게 좀 나올 것 같은 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휴마시스 종고점 돌파하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을 때서도 제약주의 흐름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이쪽이 계속 갈 거라고 예상을 했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쳐다도 안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갈 것 같은데 쳐다도 안 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개인들이 쳐다봐야지만 떨어지거든요. 근데 안 쳐다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차트 모양을 가지고 있고, 바디텍 매드도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갔어요. 지금 얘도 한 달 동안 얘도 53% 정도가 올라갔는데, 이 정도 올라가면 떨어져 정상인데 왜 안 떨어지느냐? 개인 투자자들 마찬가지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서 더 갈 것 같다는 얘기가 저의 생각인 거고,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까지 고점을 뚫고 거래도 실었죠. 바닥에서 얘도 한 60% 올라갔는데, 엑세스바이오도 이때 당시 그때 진단키트 관련주로 2월달 여기 이게 올라가고 나서 조정받을 때 공략했다가 잠깐 수익 났다가 물려가지고 고생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수익에서 잘 팔고 수익도 꽤 냈던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서부터 계속 떨어지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들한테 3월 말까지 제약 섹터의 종목들 랩지노믹스, 엑세스바이오, 휴마시스라든지 등등등등의 한 6, 7가지 종목들을 그때 당시에는 폐역 종목으로 드리고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저 3월 말에서 거의 웬만한 종목들은 다 정리를 하고, 빠른 거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다 정리를 하고 매도 타이밍을 잡고 이제 사료 쪽으로 돌렸지만, 끝물에 잡았던 사람들은 맨날 고생만 하다가 이제 다 던져버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를 보면 다 정고점을 돌파하고 거래가 실리는 상당히 강한 패턴의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계속 갈 것 같다.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건드리질 않습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하도 당해가지고 쳐다도 안 봐요. 이쪽을 향해서 눈도 안 뜹니다.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엑세스바이오고요. 자, EDGC 쳐다도 안 봐. 하여튼간 EDGC 그리고 이 EDC도 똑같은데, 원래는 이 저항대에서 걸려서 떨어져야 되는데 마찬가지 얘도 고점을 돌파를 하고 다른 애들이 다 강하게 움직이니까 얘도 좀 더 위쪽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랩지노믹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많은 제약바이오 섹터, 뭐 바이오니아라든지 수제텍이라든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다 똑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들이 실렸죠. 거래들이 실렸습니다. 다 거래들이 실렸고, 좀 전에 봤던 뭐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고 거래가 지금 실리고 있는 중이고, 뭐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고 거래가 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좀 더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저는 뭐 이게 코로나가 다시 재발하게 되면 올 연말이나 움직일 줄 알았더니 겨울에, 근데 지금서부터 우려감이에요. 항상 우려감으로 좀 움직이는 지금 차트의 모습은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쳐다도 안 보니까 더욱더 강한 모습으로 좀 더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워낙에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의 이목에서는 좀 벗어난 현재의 상황 짚어주셨는데, 자, 그런 만큼 현재 일부 종목들 안심을 하고 크게 올라주고 있다. 또 거래량도 수반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 짚어주셨어요. 자, 뭐 휴마시스라던가 바디텍 매드라던가 랩지노믹스라던가 이런 종목들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제약 바이오주 이 코로나19 확산의 모멘텀 삼아서 전반적으로 함께 올라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더 올라갈 것 같은 이유들은 이제 우려감이에요. 우려감. 그러면 정말로 이게 뭐 물론 제가 이제 뭐 과학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의학 쪽으로 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지금 다 우려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우려감으로 지금 종목들이 오랜만에 움직여주고 있는 건데, 일단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가 BA.5 그게 이제 우세적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정말 위험한지, 걸리는 중증 치료가 필요한 건지, 죽는지 사는지. 뭐 정확한 그게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도 신규 확진자를 이제 따져보니까 그게 공식 집계보다 7배가 더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1주 전보다는 2.1배가 증가를 하면서 지금 얼마 전까지만 2만 명이었는데 3만 명 정도, 3만 7,100명 오늘 집계가 나왔는데, 과거처럼 지금 검사를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서는 조금만 증상만 있으면 가서 검사를 하고, 검사를 안 하면
안 되는 뭐 이제 그런 인식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분명히 확진자는 더 많을 텐데 근데 이게 과연 증중으로 가면서 심각한 건지 아직 그런 이제 연구 결과도 없고 결국 이제 우려감만으로 지금 이거를 주식을 이제 해야 되는데 과거처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더욱더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려감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과거처럼 그런 식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뭐 뉴스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다라 하더라고요. 뭐 다음 달에서는 20만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거꾸로 보면 아나운서님께 여쭤볼게요. 과연 20만 명으로 다음 달에 늘어날까요?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성이 있다. 네. 사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그냥 네. 예상만. 근데 과거에 보면은 그렇게 늘어났잖아요. 근데 저는 쉽게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정수 파트너님이 맞겠죠, 또. 아니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의 논리는 뭐냐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걸릴 사람들은 다 걸렸죠. 그리고 몸이 약한 사람들은 다 이미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이미 그 코로나에 약한 사람들은 전 세계에 다 휩쓸어 갔으니까 여러분도 알겠지만 다 한 번씩은 다 걸렸거나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 번씩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걸렸다면 이미 벌써 약한, 그러니까 유전자적으로 코로나에 약한 그 사람들은 이미 그러니까 벌써 그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제 체력이 많이 약한 그 노인분들은 많이 그런 부분에 취약해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휩쓸어 간 거죠. 과거에서도 그런 질병들이 한번 다가왔을 때 그 특정 질병에 약한 종족들은 다 제거가 되는 그게 지구 역사에 한 번씩 다 있었던 현상들이에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꿀벌도 마찬가지고요. 꿀벌도 뭐 얼마 전에 많이 뭐 사망자다 다 죽는 꿀벌도 죽는 이제 상황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꿀벌 숫자가 늘어난 것은 이미 죽을 꿀벌들은 다 죽었다는 거죠. 그 특정 질병에.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그렇게 한번 코로나가 전 세계 한번 휘젓고 갔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올까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기는 한데 근데 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든지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저도 뭐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다 우려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그렇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어쨌든 그 확진자가 20만 명이 다음 달에 되지 않았을 때에서 그러면은 주가가 안 갈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아니요. 일단 기대감에는 움직입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가지고 이게 확진자가 30만 명이 하루에 나오든 40만 명이 나오든 그거와 상관없이 세력들이 돈이 들어갔고 그 상황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그럼 세력들은 그 우려감에 결과가 나오면 떨어질 거예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열심히 지금 땡길 것 같은 그런 흐름에 지금 거래량이기 때문에 주가는 그 꿈을 먹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꿈을 먹고 주가가 계속 제약주가 힘을 낼 것 같은 지금 차트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오미크론을 인해 가지고 과거처럼 그렇게 또 심각하게 사람들이 중증 치료자들이 많이 나오고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주가는 그거와 상관없이 잘 좀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지금 거래량과 차트의 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약주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기대감, 우려감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로 이전과 같은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냐 또는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확언은 할 수 없지만 자, 그래도 주가는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반등을 기대했던 뭐 여행주라던가 항공주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한숨만 푹푹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52주 신저가 줄줄이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 현재 이 상황에서 동력 잃고 더 빠지는 흐름 보여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제약주가 꺾여야 되고요. 네. 제약주가 꺾여야 되고 이 우려감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야 돼요. 빨리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그 의학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이든 뭐 2.75 뭐 그다음에 BA.5 뭐 이런 새로운 이 오미크론이 빨리 테스트를 해서 한 달을 하든 두 달을 하든 석 달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얘네들이 열심히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거는 사망자가 많이 나오질 않고 그냥 이렇게 또 경미하게 또 있다가 또 사라지는 그런 이제 얘기 나오면서 그게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왔을 때에서나 이제 다시 그 리오프닝 관련주가 움직일 것 같고요. 지금은 이게 뭐 위험할 수도 있다. 확산세가 좀 심각하다. 뭐 이게 또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로 2달 잡아놓고 석 달 잡아놓고, 그러니까 결과는 얘기하지 않고 우려감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달만 하면 한 달 내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를 쉽게 안 내놓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이 겁먹어서 빨리 던져버리고 제약주로 옮겨 타기 때문에. 근데 아마 잘 옮겨 타지 못할 겁니다.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약주가 벌써 3개월, 4개월, 5개월 동안 그렇게 고점에서 많이 빠지고 이슈가 나와도 꼼짝도 안 했던 흐름들을 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제약주를 향해서 아무것도 그냥 매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많이 깨져 있는 뭐 건설주라든지 뭐 IT를 팔아가지고 제약주를 잡는다? 그거는 더욱더 더 힘들 겁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 교체를 할 때에서는 비슷하게 빠졌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종목이 수익이 많이 났는데 저쪽 종목이 많이 빠졌네? 그러면 교체를 해요. 근데 내 종목은 마이너스 40%짜리인데 제약바이오는 70% 올라가는데 그걸 따라 들어간다? 아마 그렇게 쉽게 결정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교체가 좀 어려울 건데 어쨌든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제약주가 꺾여야지만 움직일 것 같고요. 뭐 차트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 지금 파라다이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GK의 파라다이스 이쪽 카지노 관련주 쪽인데 파라다이스. 자, 차트를 보면 전저점이 깨졌죠. 중국의 그 마카오 봉쇄 얘기도 있었고 일단 저점이 깨졌다라는 부분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하향으로 지금 내려 꽂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뭐 그래도 얘는 뒤에 이제 또 종목을 보면 얘보다는 그래도 얘는 좀 양반인 편인데 자 노랑 풍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이 깨졌어요. 근데 떨어질 폭이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이거 여기가 다 떨어질 폭이에요 이제. 무조건 이렇게 떨어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떨어질 때마다 뭐에 속아서 그러니까 속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수급이 왜 꼬였냐면은 리오프닝을 외쳤잖아요. 이제 코로나 끝났다. 그래서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2월달, 3월달쯤에서 이제 사람들이 특히 3월달서부터 이제 리오프닝 얘기를 하면서 그때 막 확진자가 막 30만 명, 40만 명 막 늘어나니까 이거 정말 큰일인가 했는데 큰일은커녕 다들 영화관 가고 술집 늦게까지 해도 사람들이 뭐 죽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끝났구나 그렇게 해도 되고 마스크 지금 벗고 다녀도 괜찮구나 이제 사람들이 한번 그렇게 느껴보니까 공포감을 다 잊었죠.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몰랐을 때서는 이거 스치기만 해도 내가 죽는 건가 이런 공포감이 2년 전에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에서는 그 동선을 따라 가지고 동선만 스치면은 걸리는 건가 이런 공포감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걸렸던 사람이 뭐 버스장을 갔다 그래서 거기 버스장 가도 걸립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이제 공포감은 없는데 그래서 그런 공포감이 사라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리오프닝 관련주를 열심히 지금 물타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결론적으로 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꼬인 수급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세력들은 엄청 지금부터 흔들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점이 지금 깨졌다는 게 일단 안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모드 투어. 이것도 여행 관련주 쪽인데 저점이 지금 이제 깨졌죠. 저점이 깨졌어요. 저점이 깨지면 2단 추락, 3단 추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도 꼬였고 지금 저점이 깨졌고요. 모드투어도 깨졌고 그다음에 하나투어도 깨졌고 하나투어도 저점 깨졌죠. 하나투어도 깨졌고 그다음에 항공주도 보면은 제주항공도 저점이 지금 깨졌죠. 물론 여기 저점은 살려 있지만 일단 여기 저점이 깨진 것도 안 좋은 모양이고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얘도 지금 저점이 깨졌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 이렇게 저점들이 깨지는 이 모습들은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상당히 안 좋은데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저점이 깨졌다는 얘기는 밑으로 하방이 세게 열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서도 제약바이오가 계속 강할 것 같고 리오프닝 관련주는
계속 약할 것 같고 하는 게 차트에서도 모양이 나와 있고요. 수급에서도 모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좀 끝나야지만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정신 차리고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뭐 이 연구 결과가 한 달 뒤에 나올지 두 달 뒤에 나올지 기약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시간을 끌어가지고 결과를 안 내놓고 주가만 아주 애간장을 태우면서 계속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도 저는 얘기했지만 확진자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증 환자나 저의 생각이에요. 사망자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주가는 그거와 상관없이 열심히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 싸다고 담는 거는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갖고 있다면 물타기는 조심하시고 크게 물려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어찌 시간이 지나면 빠졌다가 한 3개월, 4개월 또 지나면은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보다 사망자가 많이 나오지 않네, 괜찮네 이런 얘기로 인해 가지고 다시 들어 올릴 때가 있겠죠. 근데 그런 빨리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내는 그런 뭐 기관이라든지 정부라든지 뭐 이런 여기에서 쉽게 결론을 내질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충분히 많이 빠지면 아마 그때는 결과를 내놓을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간 지금은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도드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강한 수급만 보면 이슈에 초점을 볼 수 있으니까 수급과 돈의 흐름에 맞춰서 뉴스를 보면은 그 뉴스가 보입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물론 이미 확진이 한 차례 됐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테고 그런 만큼 이전만큼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 그만큼 크지는 않지만 지금 계속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 싸다고 바로 담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좀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보일 때 그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우선 제약바이오주가 더 강하게 흘러갈 것 같으니까 그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신 것 같아요. 자, 제약바이오주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될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일단 내일 재유행에 대비해서 정부가 의료 방역 대응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거리두기에 대한 검토는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강화된다면 움직일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거리두기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너무 심해가지고 중국처럼 다시 재봉쇄를 하듯이 우리나라도 거리두기를 한다라 그러면 과연 그러면은 움직일 섹터가 뭐 과거처럼 뭐 배달 관련주라든지 뭐 게임주가 다시 움직일 거냐? 그건 사실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근데 아마 거리두기를 다시 많이 시행한다라 그러면 저는 주가가 먼저 박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박살나게 되면 주가 많이 싸지겠죠. 그래서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한다라 그러면 일단 먼저는 현금화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할 가능성은 쉽지 않죠. 그걸 다시 하게 되면 또 많은 피해를 그렇죠. 자영업자들의 그 피해가 뭐 여기서 더 하라 그러면 난리 나거든요. 여러분들 잘 사실 알겠지만. 그래서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한다라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한 그 타격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현금화를 먼저 하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거리두기가 시행된다라 그러면 다른 업종을 보지 말고요. 제약주를 다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약주를 보면서 조정 시 이쪽을 계속 매수 접근하는 게 낫다. 어떻게 되면 혹시나 거리두기를 다시 하게 되면 제약바이오를 보셔야지 다른 주변에 있는 종목들 과거처럼 순환매 나오겠지 아니에요. 제약주만 보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된다라는 만일의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뭐 배달 관련주라던가 음압병실 관련주라던가 뭐 게임주라던가 이런 종목들로 눈을 돌리기도 쉬운데 일단 제약바이오주 먼저 보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의 CPI 지금 현재 상승률 9%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백악관까지 나서서 이번에 상당히 높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 아닌 경고까지 내놓은 상황이고요. 자, 연준에서 이번에
최고 1%까지도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한인의 금통위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을 이미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지수 전망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뭐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아는데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마트를 가면 네. 마트에 있는 뭐 계란 가격이라든지 쌀 가격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그런 과자 가격, 라면 가격이 다음 달에 내려갈까요? 아니요. 그렇죠. 올라갈 네. 것 같죠. 그럼 올 하반기는 어떨까요? 아, 슬프지만 계속 올라갈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럼 내년은 좋아질까요?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모든 상황들이 좋지 않다라는 걸 이제 다 알아요. 다 알고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급을 이뤄줬던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인도도 상황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뭐 전 세계에 있는 물량들을 다 흡수해서 자기네들 소비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많이 생산해서 내놓겠다라는 얘기는 안 하니까 전 세계 그 많은 그 소비 국가들은 그만큼 또 생산도 하는데 다 생산이 다 망했습니다. 미국도요, 지금 벌써 농사가 이미 망했다고 이미 몇 개월, 한 2, 3개월 전에 얘기가 벌써 나왔습니다. 장마가 심해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고 뭐 동쪽하고 서쪽에 있는데 한쪽은 가뭄이 너무 심하고 한쪽은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그래서 농사 망했대요, 미국도. 그러다 지금 폭염이 찾아오고 있죠. 인도는 이미 폭염됐다는 얘기가 지난달에 뭐 40도 넘어간다는 얘기였나? 50도 벌써 6월에 장난이 아니고 높았다라는 기사도 나왔고. 그래서 올 여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가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겠는데, 그래서 CPI 지수, 그러니까 이제 그 소비자 그 물가 지수잖아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그 가격을 평균을 내 가지고 이게 올라가면 봉급은 똑같은데 마트 갔더니 혹은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뭐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게 비싸지니까 임금보다,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지표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하여튼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건데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고 기사를 찾아봐도 우리나라보다 이미 벌써 외국에서 더 난리가 났습니다. 에너지 가격부터 해가지고 마트에 있는 모든 생필품 가격뿐만 아니라 먹는 것들, 식품 가격들 우리나라보다 딴 나라들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도 저도 접하고 있는데 기사 좀만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속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서는 그거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거고, 그리고 이게 뭐 줄어드는 상황이 나와야 소비자 신뢰 지수가 뭐 떨어지든 할 텐데 계속 저는 증가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계속 강하게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일시적으로 떨어진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는데 다음 달에는 쌀 가격이 떨어지고 라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나오면 그러면은 그때서는 물가가 좀 잡히겠죠.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다면.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고 생산도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일단 상황이 좀 나아지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뭐 전망이 다 안 좋아서 그래서 지금 CPI도 마찬가지고 금통위 금리 전망을 통한 뭐 시장의 전망을 이제 내놓는다 그러면 일단 가봐야 할 수 있지만 상황이 좋지는 않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모두 다가 지금 안 좋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지표가 나왔더니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여기서도 얘기했는지 그 아침 방송에 많이 얘기했었는데 500대 맞을 줄 알았는데 100대밖에 안 맞는 상황이 나오면 그게 호재예요. 한 대만 맞아도 야구바 따로 한 대만 맞아도 죽을 것 같은데 100대 맞으면 곤장 같은 경우 뭐 드라마 보면 사극 보면은 한 30대 맞으면 거의 뭐 사람이 뭐 장난 아니죠. 한 50대 맞으면 거의 뭐 혼절하거나 거의 죽어갑니다. 근데 100대는 장난 아니죠. 근데 500대 죽으라는 얘기죠. 근데 500대 맞다가 100대 맞으면은 그게 호재로 반영하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워낙 안 좋게 보고 있다가 조금만 좋은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은 내일 9시 반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미국에 발표하고 미국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안 좋게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미 반영이 돼서 재료 소멸이 돼서 좀 반등을 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고 나서 안 좋게 나와도 그걸 호재로 반영할 거냐, 아니면 안 좋게 나왔으니까 더 안 좋은 흐름으로 볼 거냐,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거는 봐야 되고, 자, 우리나라 이제 지수를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아직 우리나라 시장이 저점이 깨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흐름을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2276이 깨지지 않았고 코스닥은 712자리가 깨지지 않았어요. 이거 아직 박스거리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아직 저점이 깨진 자리가 아니고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내일 발표지만 오늘 장중에서도 좀 전에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서도 나스닥이 플러스로 잠깐 돌아섰거든요. 근데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발표를 하고 나서 미국 시장이 내일 어떻게 움직일 봐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시적인 반등. 그러니까 다 안 좋게 보니까 생각보다 그 안 좋은 것보다는 좋더라. 라는 얘기로 잠깐 거짓말을 치는 거죠. 그러면 지수가 반등을 주는 척을 할 겁니다. 그때 팔아야 돼요. 왜?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은 떨어질 건데 요번 타이밍에서 잘 넘어가면 CPI 지수 잘 넘어가고 우리는 금통이 잘 넘어가고 옵션방이 잘 넘어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7월 26일 그때에서 FOMC 있죠. 그때까지는 또 올라가는 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밑으로 빼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어쨌든 그 신뢰지수는 쉽게 안 잡힐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내일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 그래서 오늘 밤은 뭐 그닥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내일이 문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저점, 코스닥 저점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그냥 예상을 해보자면 이탈은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드니까 너무 겁은 내지 마시고 반등을 줄 때 어떻게 현금화를 잘할 건가 거기에 먼저 초점을 맞추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발표될 CPI, 소비자 물가지수.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정수 파트너께서 상세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단기 대응은 그렇게 한다 치고 변수가 이렇게나 많은 시장인데 자, 전반적인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까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내일 9시 반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에 CPI 지수가 나오죠.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일 저녁부터 해서 내일 새벽,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목요일 아침에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목요일 아침 봤더니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해 있다. 그러면은 참 여러분들도 손절하기도 좀 그렇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만약 미국이 급락이 돼 있다, 막 한 마이너스 한 4%, 5% 폭락해가고 난리가 나 있다. 그러면 갖고 있는 종목들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럴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반등을 줄 걸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내일 소비자 신뢰 지수 나오고 미국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하면 저점 매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폭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CPI 지수 지나가면 목요일 날 미국 시장 확인을 하고 오히려 매수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목요일 날은 우리나라 옵션 만기예요. 근데 옵션 만기 때 보면 지금 포지션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하방을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지수로 보게 되면 선물지수 300에서 317.5까지 거기가 수익에 있는 포지션이에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개인들이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포지션 7월물에서는 폭락이 나올 수가 없어요. 폭락 나오면 개인들만 수익이 나고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익권역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빠져도 300.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로 코스피로는 딱 저점이에요. 코스피로는 2276짜리 요 자리 이거를 뭐 선물 지수로 얘기하면 여기예요. 바로 저점 자리. 그래서 여기 300이고 317.5가 여기인데 그러니까 여기 내에 있을 때 이 바운드리 내에 있을 때에서 외국인들은 수익권역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옵션 만기 때는 뭐 저점을 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7월물 끝나고 나서 이제 8월물에서는 이제 또 다시 따져봐야 되는데 이번 옵션 만기는 그렇게 급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수요일과 목요일 상황이 저점이 깨지지 않고 미국 CPI 지수가 잘 넘어가고 우리나라 금통위도 잘 넘어가고 시장이 저점이 안 깨지고 폭락세가 없다면 오히려 목요일날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면 저점 매수를 하셔라라는 게 저의 전략이니까 일단은 내일과 모레 집중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머니 이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제약 바이오주의 전망 그리고 중요 일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그 부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시장 전망해보고 또 대응도 해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참여하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어려운 시장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그 방법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니 이슈 두 가지 짚어봤고요. 머니 섹터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오늘의 머니 섹터는 천연가스 관련주입니다. 오늘 1.6%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머니 섹터 천연가스 관련주 가지고 와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시간의 특징주도 짚어드리는 코너가 마련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어제 사실 시간 외에서 천연가스 관련주도 좀 움직이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오늘 장에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뭐 이슈 때문에 아침에 갭상승을 좀 강하게 줬었죠. 근데 저희 생각은 아침에 팔았었어야 된다는 얘기고 3만 원 아직 안 되고요. 좀 떨어지면은 다시 재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에너지 가스 관련주들 오늘 섹터로 제가 뽑아온 이유는 여러분들 쫓아가실까 봐. 그래서 지금 매매 시장입니다. 뭐 움직였던 이유는 러시아 쪽에서 이제 그 유럽향 천연가스를 공급을 일시 중단하는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GSE라든지 대성에너지라든지 경동도시가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급등을 이뤘는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GSE 자, 아침에서 몇 프로까지 갔었냐면 시초가가 7.8% 시작해서 아침에 잠깐 움직일 때 18%까지 올라갔어요. 수익이 많이 난 거죠, 한마디로. 근데 올라갔다가 죄다 밀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10% 이상 올라가면 일단 잘 팔아주는 게 일단은 지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밀리면 다시 사세요. 또 올라가면 또 팔고. 지금은 그런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따라가면 물리기 쉬워요. 그리고 대성에너지도, 그러니까 얘네들 GSE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두 달 동안 고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런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두 달 동안 반토막이 났거든요. 2만 원대에서 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딱 반토막이죠. 반토막 났다가 바닥에서 1, 20%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지금은 해야 된다는 거고, 바닥에서 20% 들어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물리니까 이것도 하루 이틀 더 떨어지면 바닥에 사서 또 올리면 또 팔고, 그런 매매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늘 가지고 나온 거고, 초보자들은 쉽게 접근했다 물리면 또 고생하니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경동도시가스도 마찬가지. 여기서 많이 빠졌다 공략하지 말고, 얘도 오늘 많이 올라갔죠. 장중에 9% 올라갔다가 지금 밀렸는데 오늘 플러스로 끝나긴 했지만 밀리면 샀다가 다시 올라가면 팔고, 그런 식의 좀 매매가 필요한 종목이니까 만약에 가스 관련주 쪽을, 에너지 관련주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떨어진, 하루 이틀 더 빠지는 상황을 보고 저점 매수를 해서 또 올라오면 팔겠다라는 생각에 매매를 하셔야지, 이거를 장기 투자를 단행하기에는 시장이 지금 너무 약하니까 다 확인을 하고 장기 투자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매매가 훨씬 유리한 구간이니까 그 정도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천연가스 관련주 오늘은 이 섹터 올랐지만 혹 추격 매수 생각하고 계신 분들 주의하시는 차원에서 오늘 머니 섹터로 천연가스 관련주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라면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언제든지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머니 섹터까지 만나봤고 머니 종목 공개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종목은 이지바이오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 흐름도 볼게요. 4.2% 하락이 나왔고 4,22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머니 종목 이지바이오 가지고 와 주셨어요. 네, 자, 사료 관련주 쪽인데요.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제가 3월 달에도 얘기했었고 4월 달에도 계속 얘기했었고, 그래서 주가 많이 갔죠. 그리고 그러니까 4월 말까지 갔다가 5월 초에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빠지기 전에 이제 4월 말대에서 수익이 많이 나서 한번 팔았다가 5월 초부터 한 15일, 한 2주간 조정받길래 조정받는 거 확인하고 이제 반등 나올 자리에서 또 5월 말일 날, 그러니까 5월 중순쯤에 다시 재공략해갖고 5월 말까지 또 수익을 많이 냈다가 6월 2일서부터 시장이 아주 폭락할 것 같아갖고 또 현금화되고 많이 시켜놓고 그랬다가 지금까지 기다렸었는데 이제 다시 타이밍이 온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에너지 관련주가 먼저 올해 1월달, 2월달에서도 에너지 관련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사료 관련주가 움직였죠.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도 많이 빠졌다가 이슈가 돼서 올라갔듯이 이제 그 곡물 가격 상승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이제 경기 둔화로 가는 이유들이 이 물가 폭등 이것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도 올리고 금리 인상을 올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기술주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경기 둔화에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월급이 이만큼인데 지금 밥값만 하더라도 월급의 3분의 2나 4분의 3이나 거의 90%, 95%를 앞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럼 여러분들 밥을 먹어야지 차를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차를 뜯어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차도 중요하고 뭐 핸드폰도 중요하고 뭐 이러겠지만 이게 점점 뭐 쌀 가격이 막 엄청나게 비싸지고 떡볶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주머니 사정도 넉넉치 않은데 이제 다른 쪽으로 소비할, 뭐 특히 여행 같은 거 갈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고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마 이제 곡물에 대한 이슈들, 사료에 대한 이슈들, 그러니까 먹거리가 먼저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서는 이제 움직일 때가 되었고요.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지바이오는 그런 이제 동물약품도 하고 기능성 첨가제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 결국 배합사료도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빠질 만큼 빠진 이렇게 차트를 보면 하락 N자를 그리고 있고 대부분의 사료주들이 앞에 그렇게 거래량들이 많이 실렸어요. 팜스토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앞에 거래량들이 많이 실린 상태에서 쭉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모양 잡고 움직이면 앞에 거래가 실려 있는 부분들 때문에서라도 한번 다시 상승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매수 가격은 한 4,200원에서 3,990원 정도. 그래서 목표 가격은 뭐 1차입니다. 5,000원. 근데 이게 이슈가 올 연말이나 내년에서도 계속 될 사료주들이기 때문에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3,7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해 주신 머니 종목은 이지바이오였습니다. 자, 매수가랑 목표가, 손절가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자, 이정수 파트너님 내일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시잖아요. 내일 있습니다. 내일 수요일이죠.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계속 수요일 날 해드리고 있는데 뭐 내일도 시장 뭐 그렇게 급등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폭락은 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폭락은 안 나올 거니까 물론 오늘 미국 시장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CPI 지수가 발표하기 전에서는 확실한 시장 방향성이 없죠. 그러면 내일 오시게 되면 어쨌든 저는 대전 강연에서도 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참석하셔야 시장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대전 강연 오신 분들한테 먼저 제약바이오가 강하고 사료주, 근데 아직 사료주 움직임이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진짜로 강하죠? 확인이 됐죠? 그래서 계속 제약바이오가 갈 거예요. 그리고 사료주들도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게 궁금하면 내일 장중에 또 불안하면 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11시 공개 방송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 내일 오전 1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저희 머니트렌드 방송 크게 요약을 해보면 주목할 섹터,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사료주 같은 인플레이션 관련주인데 그 세세한 면면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자, 공개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 함께 풀어주실 것 같은데 공개 방송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공개 방송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해 보셔서 공개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귀담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